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정의 주지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부모라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바라는 게 있다면 바로 건강이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건강 케어를 해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장 급변하는 시기가 영아기부터 성인기 되기 전에 청소년기까지죠. 그때 우리가 왜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된다는 말처럼 왜 이렇게 아동기일 때 이게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만 3세가 되기 이전에 만 3세가 될 때 두뇌 50%가 발달을 하고요. 만 6세가 되면 두뇌 80%까지 발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뇌도 아동기에 거의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좋은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사실은 두뇌 발달, 그리고 성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맞죠. 그 두뇌뿐만 아니라 우리 한 해 평균 체중이 2.5kg, 그리고 키가 5.5cm, 성인 골질량의 50% 이상이 발달하는 게 아동기예요. 그만큼, 그리고 또 하나, 시력과 청력이 발달하는 시기도 6세 이 전후로 완성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포가, 어른들은 살이 찌면은 등치가 커지면 세포 크게 커지지만 아이들은 세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세포 하나하나에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은데 살펴보면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실은 외부 환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영양, 적절한 운동, 이제 아이들의 활동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깊은 수면의 질이 또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균형 잡힌 영양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무심결에 모르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간식, 음식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떠한 영향을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지도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면 개선점과 대안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식생활을 알아보면은 어제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간식 주셨어요? 사실 저희 집 식탁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올라오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엄마들은 이걸 한 끼를 때우는 엄마들도 사실은 있죠. 왜냐면 새끼를 골고루 챙겨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들이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짜다는 건 인지를 하죠. 근데 그 안에 그 짠만큼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까지는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과자, 양념치킨, 소세지에 들어있는 당분율을 보세요. 엄청나죠. 그 당분이 여기서만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저기 다 있는 음식들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단 음식을 좋아하냐면 저희 혀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시 시대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쓴맛은 독이 든 음식, 신맛은 상한 음식, 단맛은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희도 성인이 된 저희들도 단맛이 강한 음식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의 3배가 넘는 혀의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혀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 왜 계란찜에 몰래 양파 한 줄기를 넣어도 그 애들이 막 찾아서 이렇게 꺼내서 빼고 먹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미각이 민감한데 이제 저런 음식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감각을 둔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음식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인스턴트나 아니면 저런 패스트푸드점에 푸드 안에 들어있는 염분이나 당분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문제가 사실은 저 음식들에게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또 다른 거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우리 식품 첨가물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지만 그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시고 드셨나요? 우리 주말에 새끼 주기 힘들기 때문에 한 끼 라면 줄 때도 있잖아요. 라면에
그날 우리가 라면 한 끼 그리고 과자 한 봉지 줬다 하면 식품 첨가물이 100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근데 이 우리 몸은 자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트나 가공된 게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몸 안에서 이렇게 흡수나 배설 자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제 지방과 함께 쌓아놓죠. 그러면 우리 영양 불균형이 또 오죠.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는 바로 비만. 영양이 불균형되면 바로 첫 번째 오는 게 비만. 그리고 이 식품 첨가물이 축적이 되면서 요즘 애들 빈혈 있는 거, 빈혈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빈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왜 인스턴트나 그 가공식품 보통 다 용기 보면 플라스틱이죠. 그걸로 인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우리 성조숙증 뿐만 아니라 ADHD, 과잉성 행동 결핍 장애, 그것도 다 식생활에서 다 유입된 거죠. 그리고 우리 간식뿐만 아니라 식사는 또 어떨까요? 저희가 한 끼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고 계세요?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지방 고르게 혹시 구성해서 주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보시는 PPT 화면이 진짜 제가 정말 실제로 저희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식사의 일부예요. 근데 진짜 요즘을 현대를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식재료로,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영양소 파괴가 최소한 된 상태로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저는 제가 바쁘고, 그리고 저희 애들은 또 더 바빠요. 뭐 요즘 유치원에 가도 늦게 맞춰서 오고, 그리고 유치원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시중의 음식들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균형 잡힌, 네, 맞아요. 잘 먹지도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시금치에 있는 미네랄 함유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조금만 먹어도 됐던 게 현대는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식품이 고유에 함유하고 있던 영양소의 함량조차도 떨어지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죠. 거기다가 단백질도 사실은 저희가 왜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요즘 그 성장 촉진제 맞는 돼지들 너무 많으니까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PPT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칼슘의 필요량이 굉장히 어린아이기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권장량보다 굉장히 미미한 양의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는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실제로 얼마나 먹어야 칼슘을 하루에 필요한 양을 다 충족시키냐를 이제 접시로 나타냈죠. 저 멸치의 접시 2접시를 먹어야 1일 필요한 영양을 다 칼슘에 필요한 영양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쵸. 저렇게 그 멸치를 먹을 수도 없지만,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2접시 멸치를 먹었다가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른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칼슘량을 맞추면 나트륨량이 높아져서 또 다른 영양소를 더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영양 불균형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있죠. 네.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인지하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보조제로 많이 먹어야겠다 해서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폭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건강, 성인기까지, 노년기까지의 건강이 되게 좌우되는 어린아이의 그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떨 때는 이 나이 때는 칼슘이 더 중요하고 이 나이 때는 학년기 때는 오메가가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공부를 해서 알아서 이 아이가 그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알면은 식품으로 그만큼 채워준다 하면 균형이 맞춰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든 시대라서 저희가 대안을 드리는 거는 뉴트리라이트 키즈 라인인데,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양소에 대한 우리가 이 영양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영양소를 균형이 맞춰지면 아이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어린이 키즈 라인도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고요. 세계 판매 1위가 1위인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원재료, 우리 다 유기농 좋아하잖아, 엄마들이. 네. 그 원재료부터 씨앗부터 우리 아이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흡수하는 것까지 다 연구해서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원재료부터. 그리고 그 50만 번의 제품 테스트, 제품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50만 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신뢰가 가는 거는 우리 한국인 아이들의 식생활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그걸 연구해서 그 시기에 맞게 제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까지 이 제품 하나로 우리 키즈 라인으로 다 관리를 해줘도 충분히 충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또 아이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뉴트리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드리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단백질을 어원은 첫 번째로 그리스어로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물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 프로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영양소를 담는 그릇 그리고 단백질의 역할은 또 많죠. 영양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 성장의 원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키만 크고 근육만 자라는 게 아니라 두뇌도 발달하죠. 그 두뇌 발달하는 원료 물질도 프로틴이 되고 근데 그 프로틴 고기 많이 먹어 해서 그 프로틴을 먹는데 오히려 고기 먹는 날은 저희는 이 프로틴을 더 많이 먹이는 이유는 고기 우리 한 덩어리 먹으면 그 절반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절반의 단백질이 얼마나 흡수되는지도 알 수 없죠.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몸이 산성화된 거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이 키즈 프로틴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미노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서 또 쪼개져서 아미노산 단위는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바깥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우리 몸의 항체 싸워주는 애들을 구성하는 물질도 프로틴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는 분유를 먹일 때부터 한 끼를 프로틴으로 제가 먹였어요. 근데 제가 저희 신랑과 저의 유전자 키를 보니까 평균 157인가요? 그 아이 예상 키가 너무나 그렇지만 저는 아이가 큰 거보다 또래보다 크다 이런 거보다 정말 내구성이 강해졌다는 거 지금 5살이었어요. 너무 제가 느끼는 거는 체력이 정말 다른 또래보다 뭐 크다 이렇게 등치가 크다 이거보다 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저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는 집중력 진짜 강해요. 다른 애들 다 산만할 때 정말 끝까지 하려 해요. 그거의 이 내구성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공부 잘하려면 엄마들 우리 지구력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거 하나는 이제 결과물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기 키즈 비타민 무기질인데요. 앞서 저희가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를 완전히 보호하겠다. 전혀 안 먹이겠다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불균형한 영양 상태 그리고 나쁜 것들이 많이 혼입되는 입으로 이제 흡수되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배설해야 될 건 배설시켜주고 그리고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을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 좋은 게 몸에 들어와도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섭취해 주신다면 몸이 굉장히 중화돼서 아이들의 성장과 그리고 발달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런 음식, 밖에서 나가서 안 좋은 음식 먹었을 땐 사실 비타민 무기질을 더 많이 먹여줘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과 무기질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었을 때는 사실은 흡수율은 굉장히 더 좋아져요. 우리가 하나의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이겠어. 사실 이거는 흡수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먹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종합 비타민을 많이 권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파이토C 이렇게 생겼어요. 이 파이토C는 저희 어른으로 따지면 비타민C예요. 근데 이 비타민C는 저희가 왜 항산화 영양제,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다라고 하는데 활성산소가 몸에서 숨을 쉬면서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건 사실은 비타민C가 강력하죠.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포에 공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이나 발달이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타민C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 너무 효과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저는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냐면, 저희 이제 애기 유치원 다닐 때 수족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수족구 같은 건 이제 유행을 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수족구가 올 듯한 느낌이 이제 엄마들은 알아요. 그럴 때 비타민C TV 보고 있는 애기한테 이제 계속 주입시켜주는 거죠. 먹여놓으면 그러면 진짜 저희 애기는 감쪽같이 나아야 돼요. 그리고 낳고 나서 유치원에 가도 다른 애들이 아무리 걸려와도 저희 애기는 그걸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뭔가 이상 신호가 있을 때 파이토시 같이 먹여주면 너무 좋고, 그리고 환절기 온도차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감기 위험에 노출이 되고, 나 아니면 잦은 외출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위험 신호가 왔을 때 파이토시 2-3알만 먹이고 재워도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괜찮아지는 거를 제가 경험으로 많이 익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칼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칼슘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 D 단독으로 먹이는 엄마들 되게 많죠. 그런 것보다 칼슘, 뼈를 구성하고 도움 주는 칼슘과, 그리고 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리고 신경과 근육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까지의 그 콜라보가 가장 흡수가 좋고요. 그리고 우리 칼슘 하면 뼈만 생각하는데, 플러스로 우리 칼슘은 천연신경 안정제라 하죠. 그처럼 우리 왜 산만 아이나 예민하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칼슘 넣어주면은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발달하는 것도 몸뿐만 아니라 신경계 발달한다 했죠. 그 신경계의 시냅스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 함량 보면은 어른 함량보다 더 많은 게 아이들 칼슘이거든요. 그만큼 성인 이후로 칼슘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20살까지 칼슘을 빠방하게 넣어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건강, 뼈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죠. 저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오메가 젤리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오메가3를 사실은 좋은 양질의 오메가3를 공급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희 오메가 젤리는 일단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이 됐어요. 권장량이나 함량이나 적절하게 잘 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세포수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건강한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또 오메가3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세포를 만들려면 막 자체가 건강한 튼튼한 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오메가3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중에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들이 애 머리 좋아지라고 DHA, EPA를 조금 들어간 제품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먹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또 얼마나 흡수될지, 얼마나 함량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오메가 젤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장량에 가장 부합하고 아이들이 먹었을 때, 그리고 오렌지 향이 나서 먹기도 너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코로나가 막 진행이 되면서 애들이 외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애들도 아무래도 미디어 노출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을 봐도 안경 끼는 작은 애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과를 간다는 애들이 되게 어린아이인데도 많이 늘어나고, 그거로부터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게 내 눈의 하트 젤리인데, 저희가 어디를 이제 이동했을 때 시각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망막의 어떤 건조함과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디어로부터 나오는 그걸 청색광이라고 하죠. 그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게 이제 황반이라는 건데, 이 황반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리골드 추출물이 루테인이 함유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 같은 외부와 단절된, 그치만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아이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게 내 눈의 하트 젤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유산균, 저희 어린이 유산균, 키즈 유산균으로 굉장히 맛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뮤니티라는 뜻이 면역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뮤니티 플러스, 그래서 면역을 플러스 해주는 성분인데,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당연히 유산균이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시중에 유산균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산균을 먹어서 우리 소화기관을 다 통과해서 장에
그리고 장벽에 잘 정착해서 그 증식하는 것도까지도 완벽하게 잘 되느냐가 정말 좋은 유산균인데, 그러한 유산균이 일단 우선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뭐 비타민 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어린아이들 성장과 면역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연이 들어있어요. 아연이라고 하면 아마 어머니들 많이 아실 텐데,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럼 병원에서 아연을 처방해줘요. 근데 아연의 역할은 물론 밥을 잘 먹게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과 그리고 면역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연은 그 감염성 질병에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애기들은 왜 아까 말씀드렸던 유행하는 그런 부분에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아연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 그 방어 기전의 3종 세트, 유산균, 아연,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는 게 저희 이뮤니티 플러스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드셔보시면 진짜 맛도 있어요. 그리고 그 뉴트리키즈 라인 사실은 비타민 무기질을 잘 안 먹는 아이들, 엄마들이 너무 먹이고 싶은데 안 먹는다 해갖고 제가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소비자들이 키성장 주스라 해서 이 비타민 무기질을 갈고요. 알맹이로 된 칼맥디까지, 칼슘까지 넣어서 알을 다 갈고요. 그리고 가루를 다 섞어요. 그리고 우리 바디키에 있는 영양 성분이 되게 골고루 들어있는 바디키, 딸기 베리 맛, 그리고 프로틴, 애기 프로틴이랑 성인 프로틴 플러스 그 체리 가루, 요렇게 딱 섞으면은 3통 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1달 반 요렇게 먹고, 제가 엄마가 눈에 띄게 보였던 엄마는, 성장이 보였던 엄마는 2차 성장이 딱 오기 전이에요. 지금 먹어야겠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3번을 반복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느끼는 거야. 진짜 이렇게 길어졌어. 를 하는 성장이 2차 생리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애는 사실 저희 애는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다 갈아서 그때 갈아서 사실은 먹는 게 영양소 파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귀찮기 때문에 다 갈아줘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때 다 알로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 애도 사실 지금 다 갈아서 먹이는데 그 맛에 익숙하니까 저희 애는 우유를 잘 모르죠. 흰 우유를 잘 모르고 이게 우유인 줄 알고 먹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5세가 딱 됐을 때 얘가 원래 한 달에 한 2-3통 이렇게 먹다가 5일에 한 통씩 먹기 시작하는 거야. 주말에 먹고는 돌아서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엄마 우유 이러는 거야. 먹었잖아 이랬는데 또 달래. 근데 그렇게 막 완전 좋아서 이렇게 먹던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땡기나 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애가 크는 걸 보고서 많이 컸다 이래서 이제 또 뉴트리키즈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아, 네. 뭐 저도 여기 뭐 자식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질 수 없어서 지금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저희 애기도 근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웬만한 3학년들만큼 다 커요. 저희도 되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먹였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릴 때 먹여놓으니까 나중에 커서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 그런 인식도 강하고, 그리고 저희 애들 좀 약간 통통한데,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건강하려면 몸도 슬림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이것저것 먹게 돼요. 안 좋은 것도 그래서 조절해서 먹는 습관이 지금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 뭐 더 나은 거를 먹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오늘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안 좋은 걸 적게 먹이는 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뉴트리키즈 라인이 다 너무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서 저희가 건강한 성장을 아이들에게 해주는데 보탬이 되는 저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